자, 여러분들이 서강대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막연한 친구들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대학 측에 있어서의 해설이라든가 문제를 받게 되면은 되게 좀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 서강대 논술과 관련돼서 지원자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팁이라든가 승부처가 무엇일까 그래서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서강대 같은 경우는 시험을 치고 나온 친구들이 이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실상의 승부처 1, 시간 관리에 신경 써라. 이게 뭔 얘기냐면 합격한 친구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본인이 솔직히 왜 붙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시간 안에 못 썼거든. 완성도도 낮고.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려우면 다른 친구들도 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시간 관리를 못한다는 전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점짜리 답안을 쓴다라는 전략보다는 크게 얻어맞지 않는다라는 전략으로 시작을 하시되 시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비록 내가 시간 안에 분량을 다 못 써서 어느 정도의 감점을 당한다 하더라도 대학 측의 메인 요구사항들을 여러분 답안에 다 담으면 합격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신경을 쓰셔라. 그래서 분량적인 데미지보다는 내용적인 어떤 핵심들을 답안에 넣는데 시간 관리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일단 절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서강대 승부처 2번은 서강대 문제를 보게 되면은 솔직히 이게 서강대 문제냐 아니면 기존의 전통적인 유형이냐 그런 걸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 유형 자체가 되게 랜덤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른 대학교들은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인데 대주제의 논제 부각 여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주제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그 숨은 구체적인 키워드를 찾는 식으로 다른 대학과 비슷하게 난이도가 좀 솔직히 말하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거의 한 확률 한 40, 50%의 확률로 서강대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지 대주제를 논제에 부각시키지 않을 수가 있다. 이때는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주제를 정확하게 찾아서 쟁점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시사점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세팅이 되지만 그 대주제를 여러분 답안 초반이라든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 후반부에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모든 독해 에너지를 다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주제가 정리하면 대주제가 논제에 출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승부처다. 그래서 대주제 부각에 시간 대비 효율이겠지만 많은 시간을 좀 투입하시는 게 일단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건데 형식적인 거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도대체 이거를 뭐 어떻게 써야 되냐. 대부분 대학교들은 논술이 앞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쓰면은 어떤 하나의 완성된 논리가 만들어지게끔 문제를 좀 쉽게 말하면 이게 뭐 문제인지 알 수 있게 저렇게 좀 친절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서강대학교는 그냥 앞에서부터 이렇게 따라가면서 쓰게 되면은 이게 이래 되나? 혹은 이것도 지금 뭘 쓰라는 얘기지? 혹은 쓰다 보면 이거 뭐 같은 말 또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구성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근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그렇게 구성적인 어려움을 주는 컨셉이다 싶으면은 답안의 흐름, 바꿔 얘기하면 주어진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그 지점이 채점의 가장 비중이 높은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부처 세 번째, 지금 정리하면 답안 작성을 할 때 단순 병렬 나열을 피해라. 그리고 유기적인 답안 구성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라. 그리고 이제 말이 유기적인 답안 구성인지 물론 이제 제가 같이 이제 파이널 수업 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걸 확인하겠지만 제시문별로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어떤 제시문은 뭐 문제를 주기 위한 제시문, 그리고 어떤 제시문은 뭐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한 제시문, 어떤 제시문은 일반적인 정보를 주는 제시문, 어떤 제시문은 뭐 사례를 주는 제시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독해를 할 때는 내용에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렇게 서강대학교 측이 제시문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서 편집을 한다면 그것을 의식하고 독해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게 발견이 되었더라. 그러면 답안을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요령이다. 이렇게 사시면 돼요. 다른 대학교, 타 대학에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스토리를 만드는 걸 보겠다. 제시문별로 관점화되어 있는 걸 보겠다. 채점 항목을 오픈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서강대학교는 그게 있든 없든 이제 실질적인 변별 지점이고 채점의 비중이 높으니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전제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
단순히 내용만 보지 마시고 형식도 꼭 챙기시는 독해를 하셔라. 이게 일종의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승부처. 이게 이제 서강대학교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우리 대학교에서 출제 의도가 뭔지 이제 뭐 동영상도 찍으시고 백서에서도 피력을 하시고 하시는데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결론이 뚜렷해야 된다 이렇게 빈도 있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채점 영역이 있다라는 전제로 대응을 하시는 게 요령이다. 그래서 서강대 승부처 네 번째는 뚜렷한 결론을 제시하랍니다. 되도록이면은 자신의 언어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강대학교는 본인이 어떤 주제로 쓰는지 친절하게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무슨 세계에 대해서 쓰는지 정보 기술에 대해서 쓰는지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대지를 논제에 노출시키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결론 이제 전체 답안의 한 4분의 1을 절대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요구사항인 경우는 다르겠지만 마지막 한 단락을 작게 쓴다라는 전제로 글감을 세이브하면서 결론을 써야지 모으시면서 마지막에는 피날레로 내가 이 전체 제시문과 문제를 풀어보니 난 이 주제와 이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끝맺는 답안 구성을 고려하시는 게 절대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서강대 논술은 만약에 처음 만나시는 친구들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이고 워낙 전통적으로 변별이 크고 답안의 편차가 크고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걸 위주로 대학 측에서 준 정보들을 잘 살펴보시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이 그렇지 혼자 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희 종로학원에서 수능이 끝나자마자 서강대 시험이 있죠. 그 전날에 저희가 이제 서강대 최종 모의 논술, 그리고 최근 기출을 중심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어떤 방법으로 답안에 작성하는 게 유리한지 실제로 답안을 작성해보고 첨삭도 받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최종 점검하는 마지막 파이널 리허설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홈페이지라든가 종로학원에 문의 한번 해보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저와 함께 수업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이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을 압축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좀 살펴보시고 숙지하시면은 서강대 논술을 지원하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네요.